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원자재를 맡고 있는 김광래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아시아 스틸포럼과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전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주신 스틸앤스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니켈 전망은 비철 시장 전반에 대한 근황과 그리고 니켈 수급 전망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니켈은 비철 시장 전반에 걸친 이슈들과 그리고 니켈 개별 수급 이슈들 이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철 시장 주요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까지 미 연준은 매 회의마다 금리 인상을 75bp씩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해서 단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미국만큼 고용과 성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국내 물가 방어를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금리 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미국만큼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체 투자처가 보이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달러와 강세는 한동안 불가피해 보입니다. 달러화는 이제 비철을 비롯한 모든 원자재와의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원자재 가격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비철 가격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빠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는 확실합니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인데요. 현재 탄탄한 고용 시장에서는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고 연준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물가 잡기의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은 시장에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 훼손을 감안하고더라도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그리고 물류비 상승, 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침체 우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작년 말부터 기업들의 실적의 악화에 대해서 시장이 자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시장들의 심리도 작년부터 훼손이 된 뒤에 이제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철 시장 수요는 현재 중국 정부의 정책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6대 비철 수요 비중이 2위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다소 압도적인 측면도 있고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지준율을 인하를 하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대출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1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꺼내면서 대대적으로 경기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시장도 대규모 자금 집행이 과연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시장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도 수요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비철 매수를 꺼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외부 변수는 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인데요. 아직까지도 시장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유럽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차질 이슈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유럽 전기료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를 하고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력 비용이 많이 드는 유럽 내의 아연,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재련소들의 가동이 일부 중단되면서 비철 가격에 어느 정도 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지금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현재 중국 정부는 청두시와 선진시 등 주요 도시들의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비철 재고 축적 수요를 감소시키고 향후 주변 도시들의 추가 봉쇄 가능성을 높이면서 비철 전반 수요에 대한 불안 요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비철 시장의 주요 큰 수요 축은 자동차 시장과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살펴보면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자동차 판매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6월부터 중국 정부가 자동차 구매세를 기존 10%에서 5%로 50% 감면을 하면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다는 점과, 그리고 중국 내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 8월 기준으로 100% 이상 급증하면서 니켈 관련 수요 기대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중국 내 재봉쇄 확산이 일어나실 경우에는 이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도 다시 주춤해 줄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비철 최대 수요처죠. 매우 안 좋습니다. 워낙 초저금리의 유동성 공급으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 자체가 주춤해진 부분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 부동산 가격이 7년 만에 작년 대비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 미국 내 모기지 금리가 1년 사이 2배 이상, 거의 한 6%대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미국 부동산 판매도 작년 대비 10% 이상 급감하는 등 부동산발 비철 수요도 상당히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철 전반에 대한 수요 이슈를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이제 니켈 수급 상황과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3월 달에 145년 LME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죠. 니켈 숏스퀴즈로 인해서 급등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거래가 중단이 되고 하루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거래 소급 취소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 이후에 니켈 시장, 그러니까 LME 시장에서의 니켈 시장의 신뢰는 크게 훼손이 됐고 거래량은 반토막 났었죠. 차트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 이상 급등이 있기 전에도 사실 니켈 가격은 전기차 수요 기대와 우크라이나 사태 부각으로 예년 대비 이미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당일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의 상승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평행선처럼 보일 정도로 급등을 보이면서 니켈 가격의 변동성을 크게 야기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대별로 말씀을 드리면 청산사의 대규모 매도 물량에 대한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하루 60%, 다음날 111%가 급등한 이후에 취소가 되었고, 일주일간 거래가 중단이 된 이후에 4거래일 연속으로 하한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LME 측에서는 투명성 확보나 아니면은 규제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이 있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긴 어렵죠. 사실 이 이슈가 있기 이전부터 니켈 시장은 이미 타이트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정광보급국인 인도네시아가 니켈 광 수출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배터리 그레이드 니켈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노릴스크사가 서방국들의 제재 가능성에 계속 노출되면서 사실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키워왔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정부는 현재 자국 원자재 보호를 명분으로 자국 내에서 그러니까 정년 니켈 생산, 그 이후에 배터리 그레이드의 생산까지 거친 고부가 제품을 수출하기를 원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수출세 부과, 로얄티세 부과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등 계속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이슈를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필리핀 같은 경우는 물론 매년 반복되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우기에 따른 태풍, 홍수, 이러한 계절적인 공급 차질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 점도 중국 내 가장 큰 두 정광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공급 차질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니켈 수요의 10%를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수요도 NCM 계열에서의 니켈 비중 증가와 그리고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50% 이상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니켈 거래소 재고도 2019년 중국의 환경 규제 당시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까지 유가가 급등하면서 가솔린 관련 가격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이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다가,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빠르게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의 속도를 높인 점, 그리고 주요국들의 보조금 확대로 인해서 금년 전기차 판매 대수는 거의 한 700만 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의 1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니켈 최대 수요국인 그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니켈 수요처는 단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 스테인리스 수요와 가격이 니켈 가격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문제는 스테인리스 스틸 최대 수요처인 중국 부동산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중국 정부가 2천억 위안을 들여서 개발이 중단된 프로젝트들에 지금 자금을 쏟아붓고 특별채 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인프라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풀 꺾인 수요와 이제 가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는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금년 중국의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 전망치는 작년 생산 대비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스테인리스 가격 하락과 그리고 석탄, 철강석 가격 반등으로 재련 마진이 크게 손실된 점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관련 니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차 판매가 대부분 중단되는 2035년에 도달할 경우에 전체 니켈 수요에서 전기차 배터리 비중이 반 이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서 이를 충당할 대규모 공급처는 시장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점이 수년간 니켈 가격의 강한 지지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것이 다름 아닌 세계 최대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업체이자 세계 5대 니켈 공급사인 칭산사였습니다. 즉 과거 니켈 가격이 급등해서 치솟아 5만 달러를 갔을 때 칭산사는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에 사용되는 정년 니켈에 대체하는 NPI, 즉 니켈 피그 아이언의 대규모 생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정년 니켈 가격이 서프라임 사태와 맞물리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이후에는 니켈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청산사가 작년 3월에 NPI를 가지고 현재 수급이 부족한 배터리 그레이드로 전환할 수 있는 니켈 매트로 전환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라고 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두 곳 업체들과 10만 톤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계약 만기일이 돌아오는 10월인데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니켈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할 것이다라고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작년에 실제로 이러한 이슈가 보도가 되면서 니켈 가격의 급락을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시장이 신기술이 실제로 적용이 될지, 그리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켈 시장은 거래 규모나 미결제 약정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 완전히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타이트한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남아 지역의 정강 공급 차질 이슈가 계속돼서 부각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 노릴스크사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꾸준하게 니켈 가격을 지지할 전망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스테인리스 스틸도 아직 확실한 수요 개선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작년 대비 100% 이상씩 증가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필두로 중국과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 증가도 니켈 수요를 꾸준하게 지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거래소에 대한 신뢰 훼손과 그리고 생산사의 신기술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나기 전까지는
다소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니켈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 1위 선물사인 삼성선물에서 거래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원자재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래였습니다. 니켈 전망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